옛날 옛적 한국의 고창에는 특별한 힘을 가진 사방백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백색의 아름다운 벽들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이 백색마을이라고도 불렀다. 사방백 마을은 고창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마을로 통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방백 마을에는 김씨성을 가진 오래된 집안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문은 대대로 마을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덕을 가진 김서연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흰 꽃들처럼 순수하고 마을의 나무들처럼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였다. 어느 날 밤 사방백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마을을 감싸고 있던 벼룩도 저문 듯이 흩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마을의 원로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래된 문서를 뒤져가며 이 사건이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달 무리의 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밤에는 달의 힘이 강해져 그 빛이 마을을 비출 때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김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달빛의 힘을 조사하기로 했다. 늦은 밤 그녀는 마을의 한복판에 위치한 고대 신목으로 걸어갔다. 신목은 마을의 중심에 서서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나무로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성하게 생각했다. 달빛이 신목에 내리쬐는 순간 김서연은 신비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시작했고 그 순간 나무에서 한 마리의 신비한 백색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미소를 지으며 김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고맙구나. 작은 보호자여. 너의 순결한 마음이 우리를 불러냈구나. 백색 여우는 그녀에게 달빛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고창의 땅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영혼들이 잠들어 있으며 때로는 그 영혼들이 불안정해질 때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마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마을의 안녕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여우는 사라지기 전 김서연에게 소중한 작은 달빛 보석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은 너의 마음의 빛이다. 소중히 간직하면 마을의 평화가 깃들 것이야. 김서연은 그 보석을 마음 가까이 간직하기로 결심했고 그날 이후로 사방백 마을은 늘 평온한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김서연은 성장하여 마을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고창의 모든 이들에게 길이 전해졌다. 달빛 아래 고창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그 옛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비를 이야기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단양 지역에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수려한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 마을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해가 저물면 숲속에는 도깨비들이 나타나 신명나게 놀곤 했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도깨비들은 장난꾸러기였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도깨비들은 종종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도깨비들이 구경하러 나와 날씨를 조절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단양의 농작물은 해마다 풍성했어요. 단양 마을의 중심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마을과 도깨비 세계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나무였지요. 매년 여름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축제를 열었어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즐기고 밤에는 도깨비들이 축제를 이어받아 즐겼죠. 그날 밤에는 특별한 조각상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곤 했어요. 이 조각상은 이상하게도 행복의 기운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어느 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느티나무의 잎이 하나둘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도깨비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도깨비왕은 느티나무가 건강을 잃은 이유를 곧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마을 외곽의 강물에 범람이 일어나면서 뿌리로 물이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도깨비왕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모두가 힘을 합쳐 강물을 인도할 새로운 수로를 만드는 대작업을 시작했어요. 도깨비들은 그들만의 마력을 사용해 불착을 돋고 마을 사람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며칠 후 새 수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강물이 다시 느티나무 뿌리로 흘러들어가자 느티나무는 다시금 생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축제도 여느 해와 같이 성대하게 치러졌고 도깨비들은 감사의 표시로 특별히 더 많은 조각상을 선물했답니다. 이번 조각상은 단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이상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단양 마을 사람들과 도깨비들은 이렇게 서로 돕고 나누며 더욱 굳건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단양의 평화로운 나날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도와주었던 기억을 영원히 가슴에 간직했답니다. 그래서 단양의 아이들은 밤이 되면 바람에 실려오는 도깨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곤 했지요. 그리고 단단한 우정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와 단양은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로 신비로운 이야기로 널리 알려졌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화순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밤이 되면 달빛 아래에서 마법처럼 빛나며 세상에 없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숲의 전설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왔다. 어느 날 화순 마을에 진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진은 항상 숲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그저 전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밤중 그의 할머니는 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더구나. 진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보름달이 뜨는 밤 몰래 숲으로 향했다.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얀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며 땅에 은빛 무늬를 만들어내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은은한 음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숲속에서 한참을 걷던 진은 결국 숲의 중앙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로는 거울처럼 달이 떠 있었다. 진은 그곳에 서서 자신의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나는 이 마을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를 원해.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하나의 형상이 나타났다. 작은 요정이 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소원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요정이란다. 너의 마음이 이 숲에 닿았으니 그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행복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화순은 이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로 변해갔다. 진은 자신의 소원이 매일매일 이뤄져 가는 것을 보며 숲과 요정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세월이 흐르고 진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그 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매 보름달마다 숲을 찾아가 그곳에서 새로운 소원을 빌었다. 그가 남긴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에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갔다. 화순의 숲은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힘들 때마다 위로와 희망을 주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화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강원도의 양구 지역에 깊은 산속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호수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수수께끼 같은 종이악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소리는 마치 바람이 부는 소리와 같이 매혹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소년 한결은 호기심에 이끌려 종이악의 노래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고 동시에 그가 자라온 마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한결은 어두운 숲속을 헤치고 들어가면서 점차 종이악의 노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작은 숲속 호수 앞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종이악 한 마리가 정말로 있었고 그 학은 마치 사람처럼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서 오너라. 젊은 탐구자여, 나는 이곳에 있는 영혼의 전령이란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한결은 학에게 묻기 시작했다. 왜 너는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너의 노래는 어떤 의미인가? 종이악은 서서히 그의 곁을 맴돌며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마을은 오래전 마법사의 저주를 받았단다. 마법사는 이곳의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어 그들이 행복을 빼앗기 위해 노래하는 학으로 변했지. 하지만 마법사는 자신의 나쁜 의도를 후회하고
하객의 그의 노래로 마을의 평화와 조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졌다. 학은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줬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노래의 의미를 전하는 것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한결은 자신의 여정에서 배운 것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했고 서서히 마을은 다시금 따뜻한 온정과 화합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한결과 종이학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들의 노래는 여전히 밤하늘에 울려 퍼지며 자연의 소중함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일깨워 주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지역 부안에는 특이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람의 신과 바다의 용이 함께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부안 사람들은 농업과 어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강한 바람과 풍요로운 바다는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람의 신은 때때로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람둥이라 불렸습니다. 바람둥이는 항상 하늘 색깔의 푸른 옷을 입고 다녔으며 지나가는 길마다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 깊은 곳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용이 깨어났습니다. 그 용은 자신이 바다의 주인임을 주장하며 파도가 아닌 덩달아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용의 이름은 해룡이라 했습니다. 해룡은 물결을 거세게 만들어 배를 뒤집고 어부들이 잡아올린 고기를 탐냈습니다. 사람들은 해룡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바람둥이에게 자비를 구할 때가 되었을 때 그러던 중 바람둥이는 꿈속에서 부안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장로들은 바람둥이에게 해룡을 막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람둥이는 장로들의 손을 잡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나서겠소. 바람의 힘으로 해룡을 잠재울 방도를 찾을 것입니다. 바람둥이는 부안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하늘의 기운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이들을 찾아 용을 물리칠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람둥이는 용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그러자 해룡은 고독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영혼은 고독하고 바닷속에 갇혀 있었소. 사람들은 내 존재조차 모른다오. 나도 빛을 받고 싶소. 바람둥이는 해룡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와 화해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람둥이는 바람의 힘으로 해룡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바람둥이는 하늘에 바람을 모아서 만들어진 고요한 날의 해룡을 끌어올려 무한 하늘을 날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해룡은 사람들에게 구름 위를 누비는 모습을 보이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경이로운 존재로 기억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해룡을 두려움이 아닌 경이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에게 좋은 날을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바람둥이와 해룡은 부안 사람들의 마음속의 전설로 남아 마을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부안의 바람이 불고 구름이 아름답게 피어오르면 그것이 바람둥이와 해룡이 친구가 되어 함께 춤추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